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동서와 엮인 스토리, 그리고 의문의 인물까지 아주 복합적인 반전 시리즈물 같은 사연을 끄적여 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여 신발 부속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신발이 제작되는 것이 재미있었고 연봉도 만족해서 평생 직장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공장장과 사랑에 빠졌고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30 넘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이나 저나 부모님이 안 계셔서 누군가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과분한 남편과 신혼 살림을 차렸는데 연애 때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하루하루가 매우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주버님도 결혼을 하며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남편의 소개로 만났어요. 신발 편집샵을 운영하는 형님과 남편이 교류가 있어서 몇 번 만나게 되었는데 아주버님을 한 번 보고 반한 형님이 고백을 해서 인연이 되었답니다. 형님, 저 왔어요.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동서, 고마워. 자네가 구세주야? 손님이 많으니까 자네가 뒤쪽을 맡아줘. 네, 매출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 자네는 대학식이나 나온 사람이니 머리 잘 써서 많이 팔아봐. 형님, 판매랑 대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치. 하긴 내가 중졸인데 이렇게 먹고 사는 거 보면 학력은 무관하다고 봐야지. 남편의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여유가 있으면 형님의 가게에서 신발과 구두 판매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손님이 줄을 서서 사가는 가게라서 일손이 항상 부족했답니다. 1년 동안 형님과 친자매처럼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이듬해 제가 아들을 낳게 되면서 거의 찾아가지 못했어요. 동서, 지금 바빠? 우리 가게에 나와주면 안 될까? 형님, 죄송해요.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요. 그래, 애기 봐. 나 혼자 일하지 뭐. 직원은 그만뒀어요? 힘들다고 관뒀어. 손님 많은 건 좋은데 직원들이 끈기가 없어서 오래 못 가는 게 문제야. 어떡해요, 형님. 가고 싶은데 아들 때문에 안 되겠어요. 괜찮아. 우리 조카나 잘 키워. 제가 공장까지 쉬면서 아이를 24시간 돌보았는데 아들이 워낙 많이 울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금슬이 너무나도 좋아서 누가 봐도 부러운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형님이 많이 부러워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밥 먹을 때나 얼굴을 보네. 우리 형진이는 안 본 사이에 많이 컸네. 네, 형님 많이 컸죠? 서방님이 육아 많이 도와줘? 육아랑 살림 모두 다 도와줘요. 이희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피곤한 기색 보이지 않고 엄청 챙겨준다니까요. 와, 부럽다. 어떻게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 다르지? 내 남편은 할 말이 없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아주버님이랑 남편 담배 피우러 나갔으니까 잠깐 비밀 이야기해도 돼요. 그게 말이야. 실은 내 남편 놈이 또 바람을 피웠어. 네?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몇 달 전에 바람 피우고 걸려서 각서 쓰고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그런데 또 바람을 피웠대요? 내가 남편 놈 때문에 명이 줄어들고 있어. 아주 그냥 웬수라니까. 형님, 아주버님의 바람을 또 봐주시려고요? 그럼 어떻게? 이혼이라도 할까? 네? 아니, 형님이 잘 결정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두 분은 따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형님이 속 썩어가면서까지 같이 사는 걸 보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요. 지금 날 동정한 거야? 동서,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죄송해요, 형님. 제가 주제넘게 말했어요. 됐어. 내가 지금 한 말 입 밖에 꺼내지 마. 네, 형님. 입단속할게요. 형님은 아주버님이 2번이나 외도했는데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 같이 살겠다고 하더군요.
형님이 아주버님을 쫓아다녀서 어렵게 결혼했고 아주버님을 진짜로 많이 좋아해서 그런 실수를 2번이나 눈 감아준 것이었죠. 아들이 조금 크고 어린이집에 다닐 때가 되자 다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형님 신발 가게에서도 일했습니다. 형님 장사가 너무 잘 되네요. 엄청 부럽네요. 나는 동서가 부럽다. 서방님이 아직도 잘해주지? 그이야 뭐 한결같죠. 2사람 보니까 애를 둘은 더 낳은 것 같네. 부럽다. 형님은 요즘 아주버님하고 어떠세요? 뭐 그냥저냥 괜찮아. 아 그러시구나. 형님도 얼른 아이 가지셔야죠. 아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이가 날마다 바쁘게 싸돌아다녀서 맨날 늦게 들어온다고. 아, 아주버님이 외향적이긴 하죠. 아무튼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형님. 아주버님과는 얼굴을 보기 힘들었는데 어느 날 공장에서 퇴근하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주버님. 재수씨? 아주버님은 옆에 예쁜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재수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재수씨, 집사람한테는 비밀을 해주세요, 네? 아주버님, 이게 몇 번째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 여자 조만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비밀로 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하세요. 고마워요, 재수씨.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아주버님의 외도를 말하지 말지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에휴, 그 인간 또 바람났어? 여보,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 부부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 그래도 형님이 아셔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둘이 또 엄청 싸우고 화해할 게 뻔하잖아. 형수님은 우리 형이랑 절대 이혼 안 해. 그리고 형이 바람 피우는 걸 대충 알고 있을걸? 그럴까? 복잡하네. 괜히 말했다가 형님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되고 입을 다물면 양심이 찔리고 어쩜 좋지? 여보, 우리 둘만 생각하자. 우리 부부랑 아들만 생각해. 형 부부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자고. 그게 속 편해.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기도 하고 형님이 사실을 알면 또 크게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아주버님이 빨리 상간녀와 정리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저의 뺨을 날리더군요. 야 동서, 넌 알고 있었다며?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안고 있는 사람의 뺨을 왜 때려요? 네가 내 남편 바람 피우는 거 봤다며. 그런데 비밀로 했던 거야? 그건 아주버님이 그 여자를 정리하겠다고 해서 형님이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서 비밀로 한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너 내가 바보처럼 남편만 보면 해벌쭉한 걸 보고 속으로 비웃었지? 아니에요, 형님. 고정하시고 물 한 잔 드세요. 이성을 차리고 대화를 하자고요. 그러자 형님이 다시 한번 제 뺨을 갈겼습니다. 아들을 요람에 내려놓고 형님한테 따졌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애 키우는 집에서 싸대기를 날리다니 무식하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한 행동 사과하세요. 사과? 웃기고 있네. 대학 좀 나왔다고 감히 나한테 무식하다는 소리를 해? 야, 넌 내가 우스웠겠다. 남편이 바람 피워도 헬렐레거리는 걸 보고 속으로 조롱했지? 말이 통하지 않네요. 형님 그냥 나가세요. 돌아가시라고요. 네가 쫓아내지 않아도 내 발로 나갈 생각이었어. 너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 그땐 너 제삿날이니까. 형님은 저에게 손절하겠다고 통보하고 나가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따귀 한 대를 날려줄 걸 그랬나 봅니다.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형님과 만나는 일이 없었고 남편과 아주버님도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몇 달 동안 공장과 집을 오가며 바삐 살았는데 어느 날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보, 뭐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그게 암이라고 하네. 위암이래. 뭐? 암?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왜 암에 걸려? 거짓말이지?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여보,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할게. 나 위암이고 말기래. 시한부라고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시한부라고? 말기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하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이런 벌을 왜 내리는 거냐고! 저는 그이의 말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하였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 옆에서 간병도 하고 아들을 돌보기까지 해서 몸이 2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공장은 부장님께 맡긴 상태였죠. 남편은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해가 바뀌도록 잘 버텨주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남편은 말을 조금씩 했고 거의 잠만 자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 부부가 처음으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재수씨, 미안해요. 동생놈이 아픈 걸 알면서도 한 번을 찾아가지 못했네요. 괜히 자존심 부린 저희가 죄인입니다. 동서, 불쌍하다. 천생연분이었던 서방님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얼마나 속이 쓰릴까. 네? 형님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위로하는 거지. 그런데 동서, 서방님 공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장은 부장님한테 맡겨놓은 상태인데 사정이 계속 안 좋아진대요. 대충 들었어. 사장이 없으니까 일감이 확 줄었다고 하더라. 직원들 밀린 월급이랑 공장 임대료가 엄청 밀렸다고 하더라.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참나. 동서 아직 현실을 모르나 보네. 자네 제대로 망했어. 그 돈 다 물어주려면 집이고 뭐고 다 팔아도 못 갚는다고. 글쎄,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형님. 저 놀리려고 오셨어요? 참나, 나는 걱정돼서 일러주는 말인데 그따위로 대답해? 자네 싹수가 그 모양이니 자네 남편이 암에 걸린 거야? 형님, 제발요. 그런 말씀하실 거면 그냥 나가세요. 건들지 말아달라고요. 아주버님이 중간에서 말려줘서 형님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2사람은 잠시 머물다가 병원에서 나가더군요.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일주일에 2-3번씩 공장에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보니 다들 월급을 못 받아서 못 나가고 지키고 있더군요. 사모님 나오셨어요? 저기 직원들 월급도 못 챙겨주고 있고 거래처에 돈을 못 줘서 모든 일이 끊겨버렸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공장은 그이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과 미납금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결국 공장 문을 그제서야 닫게 되었고 직원들과 거래처에 빚을 잔뜩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병원비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니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께는 조금의 시간을 달라고 양해의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아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서 지내기 시작했고요. 아무에게도 제가 이사한 곳을 알리지 않았는데 형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에 찾아왔답니다. 동서, 집이 아담하니 좋네. 형님 여기 무슨 일로? 또 차갑게 나온다. 동서가 딱해서 위로 좀 해주려고 온 거야. 공장장의 마누라로 호강하며 살더니 이렇게 폭삭 망해버렸네. 불쌍해라. 시한부 마누라라니 불쌍하다. 형님, 제 아들도 이제 말귀 알아들어요. 말씀을 조금 조심히 해주세요. 자넨 여전히 싸가지가 없구나. 내 남편이 바람피워서 날 우습게 생각하더니 여전히 내가 네 밥으로 보이니? 전 형님을 우습게 본 적도 밥으로 여긴 적도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대답해야지. 대학 나와서 공장장이랑 결혼해서 팔자 펴고 잘 살다가 원룸에서 썩게 됐으니 참으로 안 됐다. 역시 학력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 그치? 네, 맞아요. 쓰잘데기 없어요. 만족하는 대답이 됐나요? 까칠하긴.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래만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럼 내일부터 우리 가게로 출근해. 네 아들 어린이집에 맡기는 시간에 와서 일해서 돈 벌어 가. 정말요? 안 그래도 시간이 생겨서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는데 저야 너무 고맙죠. 그래, 내가 도와주려고 온 거야. 신발 잘 팔면 내가 보너스 팍팍 챙겨줄게. 네, 내일부터 출근할게요.
그렇게 다음 날부터 형님의 신발 편집샵으로 출근했습니다. 형님은 가게를 맡겨놓고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셨어요. 혼자 일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서 차라리 형님이 하루 종일 안 보이길 바랬습니다. 며칠 열심히 신발을 팔았는데 매출이 껑충 올랐어요.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손님이 많이 찾아줘서 밥벌이를 할 수 있었죠. 야, 동서. 내가 제보 하나를 받았는데 솔직히 대답해 줘야겠어. 무슨 제보요? 자네가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닌다더라. 남편이 바람나도 멍청하게 붙어 사는 여자라고. 형님,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전 바쁘고 힘들어서 누구를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어요. 손님한테 들었어, 이년아. 네가 내 욕을 한다고. 손님 누구요? 제가 신발만 팔았지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될 일이잖아. 형님은 제 따귀를 날렸습니다. 을의 입장이자 갈 곳이 없던 저는 맞고 가만히 있었어요. 꿇어. 무릎 꿇고 사과해. 형님, 네, 사과드릴게요. 저는 무릎을 꿇었고 억울해도 이 상황을 넘겨야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년 웃기네. 꿇으라고 한다고 진짜 꿇어? 동서, 이거 몰래 카메라야. 내가 장난 좀 친 거야. 자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어. 뒤에서 내 험담을 한 건 아닌 것 같네. 그만 일어나. 형님, 어떻게 이런 장난을. 맥값 주면 될 거 아니야. 자, 받아. 보너스 20만 원이야. 저는 비굴하게 그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고기를 사서 아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죠. 형님은 저를 골려먹는 것이 재밌었는지 곤란한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동서, 내가 아는 동생 데리고 왔어. 이혼남인데 자네랑 어울릴 것 같아서 말이야. 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이 남자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제 상황을 알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아, 시한부 남편이 마음에 걸리지만 이 남자는 마음에는 든다는 거지? 자네가 이 동생이랑 사귀면 내가 월급 올려줄게. 형님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동생이 아빠 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에이스야. 영광인 줄 알고 만나봐. 이봐 동생, 당장 내 동서 꼬셔봐. 네 누님, 저기 아름다운 누님 원빈 인사드립니다. 크크크, 올해 원빈 동생이 인사하잖아. 빨리 인사 받아. 형님, 더는 안 되겠어요. 저 그만둘게요.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뭐야? 고작 이런 장난 좀 쳤다고 관둔다고? 알았어. 오늘 장난은 여기서 멈출게. 어이 원빈, 여기 차비 받아. 가봐. 네 누님, 다음에 가기로 놀러 오십시오. 형님은 뭐가 그리 재밌는지 까르르 신나게 웃더군요. 동서, 내가 장난이 좀 심했나 보네. 표정 풀어. 형님, 제가 미우면 밉다고 하세요. 저 다른 일자리 구할 테니까 그만 조롱하세요. 저는 숨을 크게 내쉬며 가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자네 지금 그렇게 떠나면 후회할 줄 알아? 후회요? 무슨 후회요? 저 조롱하는 거 더는 못 받아들이겠으니 이만 나가겠습니다. 그래, 잘 가. 나중에 도움 필요하다고 찾아오면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네, 그래요. 기대도 안 합니다. 오늘까지 일한 거 떼먹지 말고 입금해 주세요. 허! 저 싹수 없는 거 봐라. 그래, 그 원룸방에서 평생 썩어봐라. 그 말을 무시하고 아들 어린이집에 들렀다가 아들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정규직은 꿈도 못 뛰었고 알바만 가능했어요. 그중 가장 시급이 높은 택배 상하차 일을 선택하게 되었죠. 굳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출근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은 형님의 신발 편집샵에서 일할 때보다 3배, 4배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저를 조롱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6살이 될 때까지 일과 남편, 간병, 육아까지
균형을 잘 맞추며 지냈어요. 건강하게 자란 아들은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그 모습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나왔답니다. 남편이 같이 와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일을 보면 저의 눈물은 더욱 뜨거워졌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 건강검진을 받아오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피검사에서 뭔가 잡혔다고 하더군요. 검사를 제대로 받아보자고 해서 받았더니 혈액암이라고 하더군요. 백혈병 말입니다. 저는 통곡했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백혈병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동안 아픈 걸 보지 못했다고요. 유감입니다. 그런데 소아암은 부모님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어머니들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진행해야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완치가 될지 안 될지는 확신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럴 순 없어요. 내 남편도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들까지 암이라니요. 선생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머님, 그만 일어나시죠.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진이가 힘을 내죠. 저는 잠시 동안 생각을 했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걸 알고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눈물을 닦고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고 어떤 치료를 받을지 설명해 줬어요. 아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금방 나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엄마 울었어? 눈이 퉁퉁 부었네. 엄마, 나 하늘나라 안 갈 거야. 엄마랑 오래오래 살 거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엄마보다 낫네. 그래, 그렇게 힘내서 열심히 치료받자. 응, 엄마를 위해서 잘 참고 씩씩하게 버틸게. 아빠처럼 잘 버틸게. 제 아들은 남편을 빼다 박은 것처럼 사랑스러웠고 멋지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항암 치료가 힘들었을 텐데 아픈 티를 내지 않더라고요. 형진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돼. 엄마한테 짜증 부려도 되고 화를 내도 돼. 아니,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을 하라는 거야? 엄마, 나 하나도 안 아파. 우리 아들이 정말 강한 아이였구나. 형진이 곧 나을 거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이제 겨우 1차 치료이기도 하고 성인보다 소아가 항암제에 더 잘 버틴다고 설명하더군요. 그리고 제 아들의 병은 아주 조금도 좋아지지 않아서 여러 차례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유치원에 가서 뛰어놀 나이에 병원에 누워만 있는 아들에게 참 많이 미안했어요. 남편에게는 아들의 병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찾으면 유치원과 학원을 보내느라 시간이 없다고 둘러댔답니다. 남편은 말을 많이 하지 못하고 거의 초주검 상태라 굳이 따지지 않고 그냥 알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아픈 것도 속이 상한데 아들까지 아프니 제 속은 그야말로 썩어 들어갔습니다.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저의 탓인 것 같아서 매일 몰래 소리 없이 울었죠.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아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머리카락과 눈썹도 모두 빠져버렸답니다. 엄마 울어? 아니, 하품해서 눈물이 나온 거야. 엄마, 나 아직 다 안 나았대? 이제 거의 다 나았을 거야. 빨리 건강해져서 엄마를 웃게 해줬으면 좋겠다. 엄마는 지금도 웃음이 나. 우리 형진이가 잘 버텨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괜찮다. 금방 좋아질 거다. 퇴원하면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입학할 것이다. 라고 조근조근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이 잘 버텨줘서 고맙고 감사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병원비였습니다. 대출을 끌어다 병원비를 다 냈는데 또 내야 하는 돈이 수천만 원이어서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라고는 손윗동서인 형님뿐이었기 때문에 저의 자존심을 굽히고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신발 편집샵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가게 앞에서 얼쩡거리며 손님들이 빠져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리자 형님이 직원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더니 가게에서 나오더군요. 형님. 이게 누구야? 나한테 대들고 싸가지 없이 떠난 동서 아니야? 겁나 반갑다 싸가지야. 형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철이 없었나 봐요. 됐어. 장난 좀 친 거야. 욕 몇 마디 했다고 또 삐쳐서 가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잘 참는 걸 보니 사람 다 된 것 같네. 그런데 여긴 웬일로?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형님, 제 아들이 혈액암, 그러니까 백혈병을 앓고 있어요. 알아. 내 남편이 말해주더라. 연락했다며. 그이가 돈 없다고 꺼지라고 했다더니 나한테 찾아왔네. 네, 맞아요, 형님. 그럼 제가 왜 찾아왔는지도 눈치를 채셨겠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젠 돈을 더 대출할 수가 없어요. 제 남편도 지금 병원에 있고 아들까지 아프니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형님, 저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거지 같은 게 어디서 꾸물꾸물 돈을 빌리려고 해? 야, 눈구렁이 마냥 찾아오면 내가 돈을 꽁으로 줄 것 같았냐? 형님, 죄송해요. 이런 일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장난이야, 장난. 조크라고, 조크. 형님, 장난이 재밌네요. 내가 유머가 좀 늘었지? 동서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한 거지? 네, 형진이를 살리려면 꼭 필요한 돈이에요. 자식을 살리려는 엄마의 부탁이니 부디 꼭 좀 빌려주세요. 자네 지금 나 조롱하는 거야? 난 엄마가 되어보지 못해서 엄마의 마음을 몰라. 지금 나 놀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아이를 꼭 살려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조크야, 조크. 아, 농담이었구나. 휴, 다행이네요, 형님.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돈 좀 빌려주세요. 내가 왜? 나한테 돈 맡겼어? 다짜고짜 돈 달라고 하면 내가 턱 하고 내놔야 하나? 동서, 세상엔 공짜가 없어. 자네 나한테 화나게 한 거 기억나지? 그거 풀어주면 내가 돈 빌려줄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리실까요? 여기서, 이 길바닥에서 동서 뺨을 스스로 2,000대 때려봐. 형님, 농담이시죠? 농담이 재밌네요. 농담 아닌데, 진담인데. 자, 시작해봐. 제 뺨을 2,000대 때리면 정말 빌려주실 건가요? 그래, 그렇다니까 시작해봐.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아들이 치료받을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네, 형님. 시작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왼뺨을 한 대 날리자 형님이 더 세게 치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강도를 높여서 제 뺨을 날렸어요. 10대를 날리자 형님이 까르르 비웃더니 등을 돌리고 걸어가더군요. 형님, 어디 가세요? 이 거지 같은 눈구렁이야. 처음부터 돈 빌려줄 마음 없었어. 니년이 지난번 나한테 까분 거 혼내주려고 시킨 거야. 거기 서서 2,000대를 계속 때려봐. 지나가는 정신 나간 사람이 돈을 빌려줄 수도 있잖아. 난 이만 간다. 형님, 안 돼요. 돈 빌려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형님. 제가 크게 외쳐봐도 형님은 뒤를 돌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끝나고 말았죠. 그런 짓을 당한 지 몇 시간 뒤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슬피 울며 남편의 장례를 치르러 갔고 아들은 간병인 손에 맡겨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몇몇 조문객이 왔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이의 사망보험금은 거래처 사장들이 고소한 상태여서 제가 쓰지 못하게 압류가 되었습니다. 아들 병원비를 내야 했는데 모조리 거래처 사장님들이 가져가 버렸죠. 정말 꼬일 대로 꼬이니 미쳐버리겠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다시 아들에게 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 잠시 방황을 했어요. 먼저 남편과 같이 살던 아파트 앞을 거닐다가 남편과 일했던 공장 앞에 걸어갔어요. 공장은 문을 닫은 이후로 아무도 임대하지 않고 있었는지 조용했습니다. 공장 앞에 엉덩이를 깔고 앉고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병원비도 좀 구해주고
우리 모녀가 잘 살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모 마리아님, 부처님, 알라신,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은 신들이여.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2천만 원이면 되나? 저는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아니지만 2천만 원은 빌려줄 수 있지. 누구세요? 누구신데? 자네가 여기 공장장이었던 김성백의 아내인가? 네, 제 남편을 아세요? 검은색 승용차가 내 앞에 서더니 한 할머니가 내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운을 느꼈어요. 딱 맞게 찾았군. 일어나게. 내가 자네를 도와주러 온 신은 아니고 자네 남편에게 신세를 진 할망구네. 무슨 말씀이죠? 자네도 공장에서 일해서 알 거 아니야. 내가 태풍 구두 사장이야. 아, 태풍 구두요? 거기 구두 장인들로만 구성된 회사잖아요. 그래, 5년 전이었나. 그때 우리 구두를 벤치마킹한 중국산 구두가 쏟아지는 바람에 우리가 만든 구두의 판매량이 뚝 떨어져서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지. 그때 가죽값이 없어서 구두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네 남편 김상백 공장장이 3년 동안 외상으로 가죽을 납품해 줬잖아. 그 덕에 우리 회사는 되살아났고 크게 성공했어. 해외에도 지점이 생겼지. 그런데 내가 뇌종양이 생겨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야 돌아온 거야. 공장장이 떠났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서야 전해 들었지. 에휴, 딱한 양반. 나한테 그렇게 큰 도움을 주고 그렇게 되다니 마음이 안 좋아. 사장님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멀쩡하지. 그리고 자네 아들도 내가 멀쩡히 낫게 해줄게. 2천만 원이 아니라 20억이든 200억이든 필요한 비용은 다 지원해 줄게. 당장 아들 있는 병원으로 앞장서 미국으로 가서 치료받게 해주자고. 내 암을 고친 코쟁이 양반이 아마 자네 아들도 고쳐줄 거야. 반드시 낫게 해줄 거라고. 저의 기도가 닿았는지 구두 사장님이 나타나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병원으로 가서 짐을 정리했고 곧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병원까지 안내해줬고 입원 치료를 잘 받게끔 도와주셨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병원비를 선불로 다 내주셨다고요? 내가 다 냈고 추가 병원비가 생기면 여기 있는 내 비서가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생활하는 비용도 이 카드로 다 해결하게. 비서가 통역 차라니까 가야 할 곳이 있으면 데리고 다니게. 사장님, 너무 큰 빚을 진 것 같아요. 내가 공장장한테 받은 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 남편 아니었으면 나나 우리 구두 회사는 진작에 사라졌을 거야. 이건 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자네 남편과 자네 덕분에 크게 잘 된 거야. 아무튼 내가 이제부터 자네의 백이니까 마음껏 이용하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게. 사장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럼 아들내미 낳으면 보답하게. 구두 공장 대표님의 도움으로 병원비뿐만 아니라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아들은 잘 버텨주었고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진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야? 나 학교 다닐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뛰어놀 수 있어. 아들의 퇴원날 얼마나 기쁘던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한국으로 돌아갔고 구두공장 회장님의 부름에 주택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여기 집 문서네. 자네 명의로 해놨으니까 여기서 살아. 형진이랑 둘이 살다가 좋은 남자 생기면 셋이 살아도 되네. 사장님, 집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제 아들 치료받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큰 선물인데 집까지 해주시다니요. 그래서 싫어? 도로 뺐을까? 아닙니다. 제 아들이 이런 집에서 살면 아주 좋겠네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귀여운 사람이네.
그래, 잘 살아봐. 그리고 자네 남편이 하던 일을 이어서 할 생각도 해야지. 신발 공장이요? 에이, 저는 그 일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장님. 왜 능력이 없어? 자네 남편이 혼자 잘나서 오랜 기간 공장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옆에서 내조해주고 열심히 일해줬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고. 절반은 자네의 몫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발 부속품 공장 가서 바로 대표로 일하게. 내가 공장을 돌려놨으니까 지금 가면 직원들이 일하고 있을 것이네. 네? 벌써 공장까지 살리셨어요? 그래. 잘 굴러가게 해놨으니 앞으로 자네가 열심히 굴려봐. 사장님은 공장을 살려놓고 거래처까지 다 뚫어놓으셨답니다. 밥을 아예 떠먹여주는 격이었죠. 다음날 아들이 교실에 들어가는 걸 흐뭇하게 보고 손을 흔들고 나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아니지. 이제 사장님이시죠? 오랜만이에요. 진경씨, 이게 얼마만이야.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까지 다 돌아오셨네? 네, 구두공장 사장님이 저희한테 연락해서 스카우트 해주셨어요. 앞으로 사장님을 잘 모시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우리 하늘에 있는 제 남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봐요. 아들의 병이 나았고 집도 생겼고 공장도 살아나고 직원들도 모두 돌아왔으니 더할 나위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구두공장 사장님이 제 남편 보험금을 소송으로 빼앗아간 거래처 사장들에게도 벌을 주려고 힘을 쓰셨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니 이해하자고 했더니 사장님은 그런 거 모르겠고 인간이 덜 된 놈들이라며 복수해주겠다며 인맥을 활용해 일감을 싹 다 끊어버렸답니다. 한 달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지며 공장에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주문이 들어온 양만큼 부속품을 생산했어요. 그리고 구두공장 사장님이 연결해준 거래처 대표들을 일일이 만나서 계약을 맺었고 일감을 2배, 3배 늘려나갔습니다. 공장에서는 한창 바쁜 시간을 가졌고 집에 가서는 아들과 놀고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하루가 귀중하고 감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이 제 공장 앞으로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인지 거짓골로 찾아왔더라고요. 아주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변했어요?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아요. 지수씨, 잘 지내시죠? 우리 형진이는 어때요? 미국에서 치료받고 완치 판정 받았어요. 와, 잘 됐네요. 큰아빠가 돼서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강하게 잘 버텨서 완치됐다니 기쁩니다. 아주버님, 무슨 일이세요? 형님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그게 제가 잘못을 많이 해서 이혼당하고 말았죠. 아시잖아요. 제가 바람을 여러 번 피운 거. 결국 이혼당하고 집도 절도 없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꼴이 말이 아닙니다. 재수씨, 저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요? 한 5천 정도? 네, 자 여기요. 5천 원이래요. 저는 5천만 원을 말한 건데. 그렇게 큰 돈은 어디에 쓰려고요? 여자 만나려고요? 재수씨, 제가 오갈 곳이 없어서 노숙하고 있어요. 작은 빌라에 전세라도 들어갔으면 해서요. 죄송해요. 그렇게 큰 돈은 못 드립니다. 아주버님은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죠? 그이에게 형노를 제대로 하신 적 없으시죠? 게다가 제 아들이 아플 때 돈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죠. 형님 돈으로 바람 피우고 술 먹고 놀면서 살았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해주겠어요? 아주버님, 전 갈 곳 없으면 쉼터라도 들어가세요. 거참 치사하게 구시네. 그냥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뭐라고요, 아주버님? 제가 이렇게 매너 있게 말씀드리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나 겁나 짜증나네. 쥐뿔도 없는 게 벼락부자가 되더니 싸가지가 바가지네. 뭐라고요? 아주버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장 여기서 꺼져요. 이게 어디서 까불어. 야, 내 동생 돼진 거 따지고 보면 다 네 탓이야. 건강하던 놈 기를 빨아먹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게다가 네 아들도 마찬가지야. 건강하게 자랄 애가 기 빨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지 마누라랑 똑같네. 왜 이제야 둘이 부부로 오래 살았는지 알겠네. 끼리끼리였어. 이게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야, 난 지금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보여줄까? 아주버님이 손을 높이 들며 때릴 자세를 취하자 멀리서 날아오는 지팡이가 아주버님의 뒤통수를 세게 한 방 먹였습니다. 어떤 놈이야?
아이고 공장장 형님이시네. 형제가 완전히 다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바닥인 줄은 몰랐네. 감히 내 은인을 건드리려고 해? 이 할망구, 당신이 돈벼락을 준 사람이지? 이봐 할망구, 내 동생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핏줄인 나한테도 한몫 땡겨줘. 지랄 났네 이놈아. 너 같은 양아치 상대할 시간 없으니까 당장 꺼져. 아니 왜 다들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지 시기가 끈질기네. 야 김비서, 경호원 불러서 이 노숙자 치워라. 치우긴 뭘 줘, 이 노친네야. 나도 돈 줘. 재수 씨한테만 투자하지 말고 나한테도 투자해달라고. 아유, 이런 놈을 형으로 뒀다니. 공장장이 심적으로 힘들었겠구만. 저기 경호원 들어온다. 그냥 안 가면 처맞고 끌려나갈 거야. 이것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야, 다들 비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족쳐서 갖다 버려라. 그러자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아주버님의 양팔과 양발을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멀리 어딘가에 내다 버린 것 같았는데 무슨 경고를 했는지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형님이 저희 공장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화가 많이 나 있더군요. 형님, 여긴 무슨 일로 오셨죠? 야, 이거 지금 연기하는 거야? 내 신발 편집샵 거래처 공장들이 모두 끊어버린 게 이 공장장이라고 했어. 망했던 네가 무슨 수로 공장을 되살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니지. 상도가 없는 년아. 형님 여전히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시네요. 그리고 망한 주제에 태도가 왜 그 모양이세요? 동서,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많이 컸네. 원래 키는 내가 더 컸어요, 형님. 야, 당장 내 거래처 돌려내. 구두 공장 사장님이 손을 쓰신 모양인데 제가 왜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죠? 그건 내가 네 형님이잖아. 형님 좋아하시네. 이봐요 아줌마. 성질머리 더러운 아줌마. 양아치 마냥 찾아와서 목소리 크게 내면 내가 겁낼 줄 알았어? 동서, 왜 그래?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내가 화가 나니까 말이 막 나온 거야. 화났다면 미안해. 형님, 농담이에요. 농담? 놀랬잖아, 동서. 내가 예전에 서운하게 한 거 미안하게 생각해. 어머, 형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다니 내가 출세하긴 했나 보네요. 동서, 거래처에 자기가 전화 좀 돌려줘. 우리 신발 편집샵에 다시 물건 넣어달라고 부탁 좀 해주라. 지금 폐업 위기란 말이야. 거래 끊었으면 다른 공장 알아보면 되잖아요. 안 돼. 퀄리티 있는 신발 공장들은 내가 거래하던 곳뿐이야. 동서가 힘 좀 써줘. 거래처가 몇 군데나 되는데요? 20곳. 그럼 형님 따기를 스스로 20대 때려보세요. 뭐? 예전에 저한테 시킨 거 기억 안 나요? 그거 해보라고요. 따귀 날려보자. 시작. 동서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장난치는 거지?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요? 나 이 공장의 대표이자 끝발 좋은 백을 둔 사람이라고요. 당장 따귀 날리세요. 그러자 형님은 두 주먹을 불끈 쥐더니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와서 자기 뺨을 갈기더군요. 한 대, 두 대, 화끈한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10대, 11대. 계속 보니까 재미없다. 형님 나 들어가요. 동서, 아니 공장장님, 그러지 말고 나 좀 살려줘라. 싫어. 그만 돌아가. 공장장님, 동서. 등신. 여기 맥값 받아가 20만 원. 형님을 그렇게 시원하게 쫓아냈고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봤어요. 거래처가 끊기자 다른 공장에서 신발을 거래하더군요. 하지만 퀄리티가 떨어진 탓에 파리만 날리게 되었답니다. 이에 정신이 나간 형님은 가게를 팔더니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더군요.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웠던 것이 한이 되었는지 아빠방과 호스트바를 들락거리며 벌어둔 돈을 물처럼 써제꼈답니다. 그런데 호스트바 선수 하나와 깊은 사이가 되더니 둘이 동거를 시작했는데 선수가 제대로 공사를 쳐서 형님의 재산 수억 원을 가지고 날려와 버렸답니다. 저는 이 말을 구두공장 사장님의 비서님에게 전해 듣고 너무 웃겨서 배를 잡고 굴렀네요. 완전히 망해버린 형님은 어딘가 아픈지 시름시름 앓으며 지팡이를 짚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서, 잘 지냈어? 여긴 웬일? 보고 싶어서 왔지, 동서. 내가 몸이 좀 많이 아파. 어디 가요? 암이래. 내가 가게 말아먹고 호빠 선수한테 공사당하면서 충격이 컸는지
위암이래. 저런, 안 됐네요. 그렇지. 동서가 생각해도 내가 불쌍하지? 그런데 내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어. 아, 그러시구나. 안 됐네요.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병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던데 내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거든. 게다가 신용불량자가 돼버려서 대출도 안 돼. 형님, 그러게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았어요? 암 걸릴 짓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 몰라요?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내가 암에 걸릴 짓을 하고 다녔지.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2천만 원. 아, 그때 제가 빌려달라고 했던 금액이랑 똑같네요. 그때 형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죠? 딱이 2천대를 스스로 날리라고 했지. 맞아요. 그럼 준비되셨어요? 시작. 동서, 돈 안 줄 거지? 2천대 따기를 맞고 나서 물어보세요. 싫으시면 그냥 가시고. 아, 알았어. 일단 살아야 하니까 시작할게. 그럼 시작한다. 한 대, 두 대, 등신 시킨다고 진짜 하냐? 그걸 또 속니? 에휴, 답이 없는 여자네. 야, 너 줄 돈 없으니까 그냥 암 걸린 채로 살아. 치료는 개뿔. 너 같은 인간은 고통스럽게 대줘도 싸. 당장 꺼져. 동서, 나 살고 싶어. 제발 살려줘. 이렇게 빌게. 형님은 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거기서 끝까지 무시하려고 했지만 너무 불쌍해서 그냥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으이구, 이 화상아, 그렇게 못되게 굴어놓고 나한테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냐? 이 한심한 종자야. 그렇게 살고 싶으니? 동서 미안해. 내가 나쁜 년이었어. 나 살려주면 시키는 거 다 할게. 아유, 불쌍한 것. 그래, 가자. 병원 가자. 내가 병원비 내줄 테니까 따라와. 진짜야, 동서? 진심인 거지? 농담 아니지? 왜? 농담이면 좋겠니? 아니, 절대로 아니지, 동서. 고마워. 고마우면 살아남아서 빚을 갚아. 알겠냐? 응, 네, 공장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형님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입원시키고 수술비와 치료비를 모두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격이 좋더라도 간병은 도저히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돈만 내주고 나왔답니다. 몇 달 뒤 수술을 받고 퇴원한 형님이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형님 다 나았어요? 네, 공장장님. 덕분에 수술 잘 받고 나왔습니다. 암 수술하면서 성격도 수술했나? 공장장님,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아니, 형님 왜 그래요? 징그럽게 왜 들러붙으려고 그래요? 그냥 갈 길 가세요. 나 진심이에요, 공장장님. 밑에서 개처럼 일하겠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겼더니 제가 과거에 저지른 죄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제가 동서에게 못할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사과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아휴, 내가 받아주면 진짜 천사 아닌가? 나도 모르겠다. 좋아요, 저기 가서 반장님한테 말해서 근로계약서부터 쓰세요. 네, 고맙습니다. 공장장님, 사랑합니다. 공장장님. 저도 모르게 형님을 받아줬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청 열심히 일하더군요. 그리고 월급날 형님 통장에 입금해줬더니 역으로 저에게 200만 원을 입금했답니다. 형님 왜 나한테 입금했어요? 아, 공장장님, 제가 빌린 2천만 원 10달 동안 일해서 갚을게요. 아니, 지금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거야? 진짜 형님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동서,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내가 동서에게 갚고 싶으니까 받아줘. 아, 돌겠네. 이러나 저러나 제정신이 아닌 형님이네. 그래도 지금은 좋은 쪽으로 돌아이지? 그래요. 좋은 쪽으로 돌았네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이만 끊습니다. 네, 공장장님. 그렇게 정신 나간 형님은 제 밑에서 소처럼 일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용서를 한 게 아니어서 친절하게 대하진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구두공장 사장님과 저는 함께 기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암 환우들에게 기부할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저희도 매달 함께 기부를 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제 아들이 살았으니 다른 아이들도 건강하게 낫길 바라는 마음에 매달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하고 있네요. 제 아들이 2학년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있어요. 공부는 보통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뭐 공부가 전부겠습니까? 아프지만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할 것입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밝은 내일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